네, 안녕하십니까.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노후, 나에게 맞는 연금 선택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는 이상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는 종신토록 중단 없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었고요.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들은 직장인들의 급여 체계에 비유를 했을 때 기본급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변함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산들은 여유 있게 사용을 하되 성과급이다라는 표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기본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은행의 예적금이나 주식 또는 펀드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비상금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이유는 노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연금을 깰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땅이나 상가를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표현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층 보장에 대한 표현을 제가 써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를 더해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까지 고려해서 노후에 대해서 4층 보장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연금을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해서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복층 설계다라고 해서 5층 보장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주제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연금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나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나눠지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지만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가입의 대상이 되고요. 또 사업장과 가입자라고 하는 가입 유형을 가지고 있고 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생한 연도가 언제나라고 하게 되면 아, 나는 만 몇 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아주 적절하게 연금이 구성이 돼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소비자 물가 반영을 통해서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정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득 대체율은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인데 이 소득 대체율이 1998년까지는 70%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매년 0.5%씩 내려오면서 현재는 45.5%를 가지고 있고요. 2028년 이후에는 40%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면 아, 국민연금을 내가 가입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일시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나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시금 제도는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을 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다소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직원들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확정급여형이고요.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원들 개인 계좌로 보내주게 되고 직원들은 각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퇴직을 했을 때는 개인별로 퇴직금이 다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여기에 퇴직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 모두 그 안에 상품들이 단순하게 예적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 채권 모두가 다 들어가 있고 한 40가지 정도의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채택하고 있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회사에 확인했더니 확정기여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예적금을 통해서 물가를 상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운영하는 것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란히 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부부 종신지급형이 있고 기간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연금 수령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적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두 연금 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요. 또는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내가 거주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얘기냐면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가지고 있던 농지나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한 그 가액하고 지금까지 내가 수령했던 연금액을 총합한 금액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처분가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고 설사 그 처분가액이 내가 받은 것보다 적다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아주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내가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지급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무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또는 어떤 분이 그냥 이게 좋다고 해서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품이 제가 드리는 이 도표 안에 어느 부분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공시이율형이랍니다. 공시이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일정 기간마다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율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사 자체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현재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2.5%에서 2.75%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최저 보증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보험사별로 1.5%에서 0.5% 정도의 연복리를 최저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변액형입니다.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변동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면 증권회사의 펀드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변액형은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되 중간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유로운 자금이 있다 그러면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그리고 펀드를 내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상황이죠. 자, 공시유령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판매를 하지만 이 변액형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유령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연금과 연금저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적격연금, 연간 400만 원까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12% 혹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직장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자들 중에서도 또 높은 소득 구간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변액형을 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원금을 아예 보장해주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게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원금을 보장해주는 걸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라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형 상품은 주식의 편입 비율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면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또 크다랗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 보증형은 주식 편입 비율이 30% 또는 50% 정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채권의 70% 내지 50%가 들어가 있어서 보험사가 일정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금 보증형도 잘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원금은 최저로 보증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주식 채권의 운영에서 연금 개시 시점에 어떤 적립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원금과 비교해서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두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연금 개시 전에 내가 납입하는 과정 동안에 일정한 수익률,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130%, 150%, 200%. 어떤 회사는 그 기간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보증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상품은 원금 보장 차원이 아니고 납입하는 기간에 단리로 5%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치하는 동안에 단리로 4%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 금액하고 실제로 운영돼서 쌓인 적립금하고 비교를 해서 두 가지 종의 높은 것을 연금 기준액으로 삼아서 이후에 연금을 쭉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 동안에 내가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갔더니 금액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왜 그 상품을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표를 상의해서 만들고요. 또 재무상태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상품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 건지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복층 설계에 관련된 각각의 연금들을 나는 어떤 비율로 준비를 할 건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받는 공적연금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려줍니다. 내가 들어가고 있는 퇴직연금, 회사에서 과연 내가 퇴직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지 이것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연금, 방금 전에 살펴본 도표 중에 내가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건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미약할지라도 나의 노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건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 재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현 재무전문가와 함께한 돈보드 특강이었는데요. 내 노후에 그야말로 기본 소득이 되는 다양한 연금 제도,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개인연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연금마저도 내 라이프 스타일과 또 이제 성향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이해는 하지만 직접 설계하는 건 좀 무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077-6248, 2077-6248번 활용하시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한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88, 샵 0988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